오늘 저희가 이 데이터 프로젝트에 어떤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지 사례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반면 사실 이런 도움을 많이 주시기 위해서 이 데이터 프로젝트를 하는데 분명 어려움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보통 데이터 프로젝트가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각광받는 직업이고 요즘 인기도 많고 하니까 되게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깨끗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닐까요? 되게 멋있어 예, 보이는데. 네. 사실은 이게 엄청난 노가다를 하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 하는 일은 컴퓨터를 두들기는 거지만 네. 그 데이터 자체를 다 정제를 하고 가공을 하는 일들이 네.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프로젝트 데이터 프로젝트를 하면은 네. 70, 80%의 시간과 노력을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다크 데이터를 클리어 데이터로 만드는 네. 작업을 하는데 이제 대부분 시간을 많이 보내거든요. 네. 절대로 이게 과정이 쉬운 게 아니고요. 네. 그리고 그거에 맞도록 데이터 포맷도 바꿔주고, 그리고 그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데이터들이 들어가지 않는 그 데이터들을 다 제외를 시켜주고 학습에 용이하도록 딱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절대 쉬운 건 아니라는 점. 네. 이게 끊임없이 모래밭에서 진주를 계속 찾아내셔야 예. 되는, 그래서 눈이 아프고 손가락이 아프고 머리가 아픈데 계속 찾아내셔야 되는 작업인 거죠. 그 비유를 하면은 네. 데이터를 21세기의 원유라고 하잖아요. 네. 그 원유를 가공을 정제를 하면은 이제 뭐 휘발유도 되고 고급 휘발유도 되고 네. 뭐 이렇게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도시광산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네. 그 폐 가전에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휴대폰이라든지 안 쓰는 뒷판들 같은 것들을 몇 톤을 모아가지고 화학약품 처리를 하고 뭐 이래가지고 몇 그램이 되는 희귀금속이나 가치가 있는 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렇게 하듯이 그런 종류의 가공을 거쳐야지만 쓸 수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은 얘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네. 공공 데이터를 써가지고 주차장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겠다. 네. 주차장이 비어 있으면 안내를 해서 거기서 이제 안내를 해서 뭐 주차를 하게 하고 그걸로 광고 이득을 얻겠다라는 앱을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서비스들도 네. 있고 그거 했을 때 필요한 주차장 정보에 대한 데이터 필드가 몇 개가 필요한지 아세요? 갑자기 질문을 던지셔서 좀 모르겠습니다. 5개, 6개 정도면 될 거라고 일반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뭐 장소라든지 네, 그렇죠. 그리고 필요한 여유라든지 공간 네. 몇 개가 들어갈 만한 거 네. 아니면은 유료인지 무료인지 뭐 요 정도만 네. 알아도 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비즈니스에 쓰기 위해서는 일단 좌표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소로 돼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위치 정보를 좌표로 다시. 그렇죠. 정확한 좌표도 있어야 되고 네. 주소 정보를 준다 그러면 구주소, 신주소 둘 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 여는지 그리고 요금은 주말 요금은 어떤지 주중 요금은 어떤지 이렇게 읽다 보면 20개 이상의 정보가 다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사업을 하는 게 이게 생각만큼 이렇게 쉽지 않고요. 그런 데이터 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 안내 같은 것들이 많은데 뭐 우리 아이가 아파요 그러면은 네. 그 병원을 알려줘서 찾아가게 하잖아요. 네. 스타트업의 주말 금요일 밤에 그 담당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모든 그 소아과에 전화를 걸어보는 거예요. 여기 연다 그랬는데 진짜 여시는 거 맞습니까? 여기 약국 연다 그랬는데 맛이 진짜 여는 거 맞나요? 이렇게 확인을 한다고요. 매주 금요일. 매주 다 확인해요. 아파서 갔는데 네. 이 앱을 보고 찾아갔는데 맞아요. 이게 정부에서는 지난주에 제출한 거 베이스로 그냥 공급을 할 수 있잖아요. 뭐 네. 그 거기 입력 책임이 있는 거고. 네. 근데 실제로 병원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앱은 자기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틀리면 그 앱의 신뢰성이 떨어져서 지워버리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의 신뢰도를 지키기 위해서 병원을 소개하는 앱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도 그 정도로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이 정보화진흥원에서는 얼마나 더 힘든 작업들을 하고 계실지 그냥 생각해서는 약간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어서 만드신 데이터들을 우리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잘 활용해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팀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한 이야기들, 다크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들 저희가 알기 쉽게 너무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감사드려요, 팀장님. 네. 네, 또 저희 찾아와 주실 거죠? 예. 표정이 좋지 않아요. 언제나 같은 질문을 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팀장님 마지막으로 혹시 남기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예. 저희 데이터 다이타 시청자들께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그 데이터에 대한 정책 개발 지원 그리고 실제 집행, 사후 관리까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이터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지원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기관들하고 협조를 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데이터와 AI에 관한 한 저희가 이제 전문성을 계속 확보를 하고 사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말씀을 나누다 보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기도 몰랐지만 조금만 알면 내 사업, 내 생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도 쭉 시청하시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팀장님 오늘 좋은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